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마이크로 RNA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그리고 그 두 페이퍼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투백으로 같이 실렸던 페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을 그 Even Buried Deeper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누구 페이지? 리 페이퍼였던가? 펄스 어떠가? 네, 리였을까요? 아마 리 페이퍼가 있고, 이 두 사람 페이퍼가, 이 두 개가 이제 셀에 1993년에 백투백으로 실렸는데, 요 페이퍼가 앞쪽에 실렸어요. 두 개의 페이지 번호가 있으면 이게 앞에 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쯤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크로 RNA가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얘가 언제부터 그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나를 역추적하다 보니까 발견했던 페이퍼가 요 1993년에 나왔던 페이퍼예요. 그 당시에 두 개의 페이퍼가 동시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묻혀 있었던 페이퍼인데, 그 중에서도 얘가 요 페이퍼보다 여러분 저기 파워포인트 제가 놓은 걸 보면 이 페이지 번호가 앞서요. 리 페이퍼가 페이지 번호가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고, 요거는 리 페이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묻혀 있었던 페이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에다가 묻혀 있었는데 더 깊게 묻혀 있었던 페이퍼라고 제가 썼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도 린4가 나오고요. 린14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다루는 대상은 이제 C. 엘레강스고요. 지렁이, 선충, 여기서 다루는데, 결국 린4가 린14을 이 네거티브하게 서프레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스몰 RNA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스몰 RNA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요 페이퍼에서 조금 더 많이 다뤘어요. 리 페이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몰 RN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린4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더라. 린4S하고 린4L을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린4L과 S의 L과 4S의 매핑을 했죠. 걔가 어디서 시작하고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페이퍼를 다시 한번 쭉 쫓아가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린4S하고 L 두 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나와 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매핑을 했어요. 매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이제 RNase Protection Assay, 그 다음에 S1 Nuclease Assay 등을 배웠죠. 그래서 린4L의 크기, 사이즈, 위치 등을 이제 추적을 해서 린4S는 이렇게 생겼고, 걔네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 페이퍼에서 얘기했던 것은 린4L은 이러한 형태의 헤어핀인 것 같고, 린4S는 헤어핀의 하나의 부분인 약 22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프래그먼트가 린4S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 후속 페이퍼에서는 RNA에 대한 얘기가 앞에 주로 나왔다면
이쪽 뒤에 페이퍼에서는 사실 이런 네거티브 서프레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린4가 린14에 결합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추정, 가능성 제시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페이퍼를 요약을 해보면 두 개가 약간 상보적인데요. 두 개가 약간 보완적인데, 리 페이퍼에서는 주로 이제 RNA의 구조나 또는 뭐 시퀀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면, 라이트 페이퍼에서는, 오늘 이제 얘기할 이 라이트맨 페이퍼에서는 린14을 서프레션을 하고, 다시 여기다 좀 크게 씁시다. 린14을 이렇게 서프레션을 하고, 이 서프레션 하는 스텝이 어느 스텝이냐, 어떤 스텝에서 이러한 서프레션을 하느냐, 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린4가 어떤 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린14에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두 개가 이제 약간 서로 보완적인 페이퍼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쪽은 이제 린4L, 4S의 구조라기보다는 뭐 어떤 시퀀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프리커서라고 그랬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4S는 마이크로 RNA라고 했잖아요. 마이크로 RNA인데, 그러니까 RNA적인 측면에서는 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리 페이퍼가 조금 더 중점을 뒀다면, 오늘 배울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이 네거티브 서프레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등장을 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페이퍼를 따라가 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위에 A번은, 여기는 이제 웨스턴 블랏이고요. 웨스턴 블랏, A는 웨스턴 블랏. 웨스턴이고, B는 노던 블랏이에요. 노던 블랏. 이제 웨스턴 블랏이니까 뭘 디텍션 하겠어요? 프로틴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밑에 거는 RNA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프로틴 양적 변화를 보려고 하는 이제 실험이고요. 아래 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RNA의 양적 변화를 보려고 한 실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요 레인하고 요 와일드 타입을 일단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비교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는 얘는 마이오신 컨트롤 프로틴이에요. 컨트롤이니까 말 그대로 어느 조직에서나 다 잘 나오는, 내가 로딩을 잘 했다, 어떤 사기 안 치고
잘 프로틴을 잘 걸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증거죠. 그래서 이 마요신을 이렇게 걸고 이제 여기 린14의 프로틴을 디텍션할 수 있는 엔티바디를 가지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딱 이 부분이야.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면 나머지 뒤쪽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기를 한번 그려봅시다. wild type하고 린4하고 이제 wild type 지렁이, wild type C. elegance하고 린4 mutant 지렁이하고 C. elegance하고 이제 거기서 프로틴을 뽑아가지고 웨스턴을 했어요. 웨스턴을 해보니까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마요신. 마요신은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컨트롤이니까 뭐 당연히 다 나오겠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컨트롤은 이렇게 찍 다 나와요. 레인이 4개가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마요신의 밴드는 4군데서 다 나왔어요. 잘 걸었어. 프로틴을 잘 걸었는데 이쪽 린14의 프로틴은 엔티바디를 린14을 디텍션할 수 있는 엔티바디를 가지고 웨스턴을 했더니 밴드가 어떻게 나왔냐? 이런 형태로 나왔어. 그죠? 이렇게 생겼죠? 있고 없고 있고 물론 여기 밴드가 2밴드로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있고 없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옮겼어요. 옮겼고 여기서 레인이 각각 와일드 타입의 2레인이 있고 린4 뮤턴트의 2레인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E, 여기엔 L. E는 early stage입니다. 초기, L은 late stage. E, L. 자, 여기까지 클루를 준 다음에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까? 손 드는 친구가 한번 손을 들면 확실하게 들어. 와일드 타입에서는 프리커서가 분위기가 됐다고? 돼서 린14이 림프로 만들어진 거고 림프 뮤턴트에서는 그 림프가 만들어지는 게 그 과정에서 뮤턴트가 뮤테이션이 일어난 거라서 림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추가 좀 해줄?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원래는 림프가 림프틴의 발현을 이렇게 블로킹하는데 그렇지. 레이트 스테이지에서는 린14이 린14을 블로킹을 해야 되는데 림프가 뮤턴트가 되는 린4가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린14의 블로킹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잘했어요. 다시 여기다 두 학생이 얘기했던 걸 써볼게요. early 스테이지에서 late 스테이지로 가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린14이 early 스테이지에서 있다가 late 스테이지로 가면서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wild 타입의 시츄에이션이야. 정상적인 야생형 개체에서는 초기에서는 린14이 존재하다가 나중에 되면서 레이트 스테이지로 가면서 린14 프로틴이 분해가 돼서 없어. 오케이? 초기에 린14 프로틴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린14이 없어지는데 린4가 뮤테이션이 되면 린4가 뮤테이션이 되면 린14이 초기에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린 14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와일드 타입에서는 린 14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린 4가 망가진 뮤턴트에서는 린 14이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던 걸 여기다 씁시다. 이대로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누가 누구를 서프레션 하고 있습니까? 린 4가 린 14을 서프레션 하고 있죠. 린 4가 없어지면 없어져야 될 놈이, 그러니까 린 14이 정상적으로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게 안 없어지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즉 린 4가 린 14을 서프레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서프레션 하는 게 풀리니까 얘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다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잘 써봅시다. 린 4가 없어지면 린 14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안 줄어들고 그냥 잘 남아있단 말이에요. 린 14이 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린 4가 린 14을 서프레션을 하는데 어떤 레벨에서? 레이 스테이지에서 RNA 레벨? 아니요. 어디? 프로틴 레벨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 어느 레벨에서 조절하는지는 다른 스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프로틴 레벨에서는 린 4가 뮤테이션이 되면 린 14이 분해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는 DNA에서 RNA로 가고 이것이 프로틴으로 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이제 유전자 발현의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죠? 린 14이 프로틴 레벨에서 지금 정상적으로서는 없어져야 될 놈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뭐 때문에 안 없어지고 남아있느냐? 여기냐? 요 단계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트랜스크립션이죠. 요거냐? 이거는 트랜슬레이션일 것이고, 그럼 뭐 이 사이에도 사실 뭐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 스텝들이 있고,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러 스텝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스텝이냐, 이 스텝이냐, 이 스텝이냐, 뭐냐 도대체? 를 구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B 그림입니다. B 그림은 RNA의 양적 변화를 보는 이제 노던 실험인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은 요렇게 네 개의 레인. 이게 지금 밴드가 좀 붙어 보이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두 개 레인이에요. 지금 한 밴드처럼 보이는데 두 개의 레인이고 이것도 두 개의 레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렇게만 일단 집중해서 보세요. 일단 똑같이 그려봅시다. Y 타입이 있고 린 4 뮤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그 마요신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제 뭐 밴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요신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위에가 린 14의 트랜스크립트예요. 우리가 RNA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노던이니까 트랜스크립트.
자, 보시면 일단 early stage, late stage, early stage, late stage가 있고 마치 밴드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는 이제 두 밴드예요. 여기가 두 밴드인데 어쨌든 마요신 잘 나오죠? 잘 나와 마요신. 그래서 마요신은 이렇게 밴드가 잘 있어요. 잘 있어. 이건 이제 결국 우리가 로딩을 잘 해줬다는 얘기고, 뭐 RNA 내가 이 실험자가 러닝한 것은 뭐 아무 문제 없이 동량을 잘 걸어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밴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개 다 있죠. 여기, 요거 다 있어요. 물론 붙어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두 개 있고 여기도 두 개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또 누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RNA 레벨에서는 RNA 레벨에서는 린4가 린14의 리프레션 작용이 없다는 린4가 린14의 리프레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또 누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 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은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작용을 한다는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영이도 잘했어요. 자, 보면은, 자, 이 데이터만 우리가 고지고대로 봅시다. 일단 RNA 러닝은 잘했어. 동량을 잘 걸어줬어. 여기를 보면 위에 거랑 다른 부분이 바로 요거죠, 요렇게. 예? 와일드 타입에서는 린4에 여기 보면은 와일드 타입에서는 린14의 프로틴이 있습니까?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있어요? 없죠? 없는데 그 스테이지에서 RNA는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린14의 트랜스크립트는 정상적으로 존재해요. 그것도 early stage랑 거의 같은 양으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late stage가 된다 한들 트랜스크립션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지겠죠? early stage에서는 린14의 트랜스크립트가 여기도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얘가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프로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early stage에서는 프로틴이 있어요. 존재해. 프로틴이 있어. 여기엔 레이트 스테이지에는 프로틴이 없어. 자, 이제 이 데이터가 클리어해집니까? 와일드 타입에서는 early stage에서 린14이 발현을 하고 그것이 프로틴으로 만들어지는데 레이트 스테이지로 가면 프로틴이 없어요.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사가 아예 되지가 않아서 RNA를 만들지도 않으니까 프로틴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봤더니 트랜스크립트는 정상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전사는 잘 되는데 프로틴은 없어. 자,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는 스텝은 어느 스텝입니까? 전사가 일어난 후죠. 전사 후야. 아직 그것이 트랜슬레이션 단계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전사가 일어난 후예요. 그래서 이 린4의 액션을
post transcript 거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거 안 보이지 이거 여기 쓴 거 이거 보이니? 보여 이거? 여기도 보여?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 유추하셨어요. 어디까지 보이니? 어디까지 보여? 무슨 글자까지? T까지. T? 요거? 요거? 네. 그럼 내가 어쨌든 이 영역은 안 넘어가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post transcriptional level 전산이 일어났어. 정상적으로 일어났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스텝인지는 모르지만 전사 후의 과정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종합을 하면 전사는 잘 일어났어요. 네? 전사는 잘 일어났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프로틴은 와일드타입에서 없어졌고 없어진 이유가 바로 린4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가능하죠. 자, 린4가 없어졌더니 이거 없던 놈이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그죠? 없던 게 만들어졌으니까 린4 때문에 린14이 이렇게 네거티브 서프레션이 되는데 이 서프레션 되는 스텝이 바로 요쯤일 것이다. 전사 후일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그런 질문은 아닌데요. 얼리 스테이지랑 레이트 스테이지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그걸 답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 나는 이 C.L.L.강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거기 애니멀, 그러니까 C.L.L.강스의 디벨로먼트를 뭐 L1, L2, L3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누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루는 대상은 L1을 early 스테이지라고 그러고 L4 스테이지를 late 스테이지라고 여기서 명명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정확하게 내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L1 스테이지의 C.L.L.강스이고요. 이쪽이 L4 스테이지의 C.L.L.강스입니다. 사실 L4가 정확하게 어떤 스테이지를 L4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L4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에 비해서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린14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면 그게 조금 더 클리어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는 이제 왼쪽 패널은 L1, 오른쪽 패널은 L4 스테이지의 이제 C.L.L.강스이고요. 여기에 이제 위에 패널은 UNC54라고 하는 유전자에 더하기 락지를 붙인 컨스트럭트예요. UNC54는 난데없이 등장을 했죠.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등장을 했어요. 이건 왜 등장을 했냐? 얘는 non-specific gene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페이퍼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얘는 UNC54는 린14의 액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유전자예요. 얘는 이제 린4가 린14을 서프레션 하는데 이 액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종의 네거티브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컨트롤 유전자예요. 얘는 컨트롤 유전자. 자, 락지는 들어보셨죠? 락지가 뭐예요? 네? 베타? 자, 이거 왜 넣었어요?
얘가 들어가면 substrate를 넣어주고 이 엔자임이 분해를 해서 색깔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색깔이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그 해당 유전자가 발현을 하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지역들이 UNC54가 발현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UNC54는 L1 스테이지나 L4 스테이지나 잘 발현하죠. 네? 잘 뭐 큰 차이 없이 잘 발현하고 있어요. 발현하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패널은 뭐냐? 요거는 와일드 타입의 개체에다가 여기에 그 뭐야 린14 락지를 붙인 거예요. UNC54에다 락지를 붙인 거는 여기서 발현을 잘하고 여기서도 발현을 잘 했어요. 이렇게 지렁이가 있으면 땡땡땡땡땡땡 발현을 잘 하고 있는데, 와일드 타입의 개체에다가 린14 락지를 붙여준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 컨스트럭트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락지가 발현이 되죠. 발현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푸른색으로 뭔가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뭘 볼 수 있느냐? 린14이 발현하는 지역에서 락지가 발현을 하겠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푸른색으로 디텍션을 하는 지역은, 푸른색이 나오는 지역은 린14이 발현하는 지역이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1 스테이지에서 봤더니 발현을 잘 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L1 스테이지에서 발현을 잘 해요. 잘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발현이 없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웨스턴 결과에서 봤듯이 레이 스테이지로 가니까, L4 스테이지로 가니까 웨스턴 결과와 같이 린14의 프로틴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 L4 스테이지로 가니까 이 지렁이는 깨끗해. 즉 린14이 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실험 왜 하냐? 아까 여기서 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봐야 솔리드한 데이터가 된다고 그랬죠. 물론 약간 사례는 부적절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 웨스턴에서는 밴드가 있고 없고로 보여졌어요. 웨스턴은 프로틴을 뽑았죠. 갈아가지고 뽑았어. 그러니까 어떤 티슈에서 나오는지를 몰라. 그죠? 그러니까 웨스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밴드로 볼 수 있고 크기를 볼 수 있어요. 세퍼레이션을 시켰으니까 크기를 볼 수 있지만 어느 티슈에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럼 반면 여기서는 색깔의 유무 밖에 안 보이죠? 색깔의 유무. 크기 보입니까? 안 보여요. 프로틴 밴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보죠. 로컬리제이션. 조금 더 커먼하게 얘기하면 어디서 발현하느냐? 어디서? 지금 이제 이 놈을 예를 들자면 얘는 여기 뭐 이런 데서 발현을 하네요. 점점점점 있는 곳에서 발현을 해. 그래서 웨스턴에서 볼 수 없는 뭔가 약간 다른 방면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웨스턴에서는 그냥 밴드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그 크기의 세퍼레이션을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이 락지를 통해서 어떤 셀에서 린14이 발현을 하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 린14이 발현되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다. 프로틴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아까 우리가 웨스턴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같은 결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이 세 번째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패널은 뭐냐면은 똑같이 린 14 락지를 집어넣어 줬는데 어디에다 넣냐면 얘를 린 4 뮤턴트에다 집어넣었어요. 린 14 락지를 린 14 뮤턴트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예상할 수 있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토대로 린 14 락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나오는 이제 어떤 셀들이 나올 텐데 이게 와일드타입에서는 정상적으로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잘 나오고요. 레이 스테이지로 갔더니 본래는 이렇게 와일드타입에서는 린 14 락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린 4가 뮤테이션 되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죠? 얼리 스테이지에 비해서 레이 스테이지로 가면서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린 4가 뮤테이션 되면 레이 스테이지로 가도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땡땡땡땡땡땡 어떤 이렇게 푸른색에 나타난 셀들이 있는데 그것이 레이 스테이지로 가도 이렇게 잘 남아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봐왔던 린 4, 린 14 이 관계를 이제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향 시각에서 또다시 입증을 했어요. 아까 피겨 1은 웨스턴 결과로, 여기서는 티슈의 로컬리제이션 결과로.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가장 이 피겨에서는 중요하죠. 린 4가 망가지게 되면 린 14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발현을 하더라. 기본적인 컨셉은 이미 두 개의 데이터에서 얘기를 했어요. 웨스턴을 통해서 밴드가 린 4 뮤턴트에서 나타나더라. 그걸 보았고, 두 번째 데이터에서는 거스가 아니고 락지를 통해서 여전히 블루 스팟들이 남아있더라 라는 것을 봤는데, 이 실험은 이제 그거를 종합을 해서 게다가 약간의 더 데이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테이블로 표시한 거예요. 테이블로 표시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따라갈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 레이쇼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레이쇼는 뭐냐? 저 레이쇼는 L1 스테이지에서 나왔던 락지의 액티비티하고 L4 스테이지에서 나왔던 락지 액티비티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L1 스테이지에서 락지 액티비티가, 여기서 이제 락지라고 하는 것은 린 14에다가 락지를 이렇게 붙인 건데요. 그러면 와일드 타입에서는 L1 스테이지에서 린 14 락지의 액티비티는 어떻습니까? 높았겠죠? L4가 되면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 레이쇼는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L1 스테이지에서 이 린14 락지 액티비티가 높다가 L4가 되면 떨어지니까 결국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레이쇼가 높아요. 그것이 바로 요 첫 번째 로입니다. 첫 번째 로. 첫 번째 로를 보시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린14의 락지 액티비티는 처음에 1.6이었다가 0.02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이쇼를 보면은 엄청 높다가 뚝 떨어졌으니까 이 레이쇼가 높죠. 여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제 쉽게 비교가 될 거예요. 린4 뮤턴트 백그라운드에서 L1 스테이지의 락지 액티비티하고 L4 스테이지의 락지 액티비티를 비교해서 레이쇼를 봤더니 4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데이터는 뭐냐? 요 두 개예요. 이 두 개야. 즉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 레이쇼가 엄청 높은데 린4 뮤턴트에서는 이게 별로 안 높아. 그러니까 즉 거의 뭐 비슷해. 물론 뭐 4니까 뭐 여기가 4니까 뭐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러나 비교하라는 대상은 요 두 가지야. 와일드 타입에서는 분자가 엄청 커요. 그리고 분모가 뚝 떨어졌어. 그런데 린4 뮤턴트에서는 뭐 큰 차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와일드 타입에서는 L1에서 L4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오케이? 그런데 린4 뮤턴트에서는 그 기울기가 거의 없어.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합시다. 와일드 타입에서는 린14 락지를 집어넣어줬을 때 L1 스테이지하고 L4 스테이지를 그 락지 액티비티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 되게 높았다가 L4 스테이지에서는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배운 바에 가면 왜? 린4가 린14를 서프레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뚝 떨어졌어. 그런데 린4의 뮤턴트에서는 이게 거의 비슷해. L4 스테이지로 가도 별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레이쇼가 99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뭐 한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 중간 데이터 빼버리고 요거 UNC54 얘는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뭐 별로 쓸데없다기보다는 상관없는 컨트롤 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유전자는 와일드 타입에서 레이쇼가 얼마 나왔습니까? 7 나왔고 린4 뮤턴트에서는 2. 뭐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있으나 99대 4하고는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린14는 린4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양이 확 변하는데 UNC54는 이거의 존재하고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 피겨 2에서 봤던 네거티브 컨트롤 데이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UNC54는 와일드 타입이든 린4가 망가졌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린4가 있는 거고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린4의 존재하고는 상관없이 있건 없건 레이쇼가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즉 UNC54는 린4 액티비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거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UNC54는 와일드 타입이던 린4 뮤턴트이건 뭐 거의 비슷하더라. 비슷하더라. 요거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린14 락시는 와일드타입이나 린4나 이 두 가지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크게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쪽 UNC54에다가 락지를 붙인 거 UNC54에 락지를 붙인 거는 린4가 있던 없던 거의 큰 차이가 없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요 줄을 봅시다. 여기는 그러면 린4가 린14을 서프레션을 하는데 어떤 지역이 그 서프레션에 필요한가? 어떤 지역이 이 서프레션에 필요한가를 들여다본 실험이에요. 린14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자기의 풀 랭스 에 린14 유전자가 있으면 이 부분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 필요한가? 아니 뭐 이 부분이 필요한가? 가운데가 필요한가? 아니 전체가 다 필요한가? 그걸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린4에 의해서 린14이 서프레션이 되죠. 자, 그러면 서프레션이 되는데 서프레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러나 다른 부분은 다 빼버리고 최소화 시켰을 때 여전히 서프레션 효과를 본다면 그 지역이 린4의 서프레션 효과를 미치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풀랭스를 썼을 때 린4에 의해서 서프레션 효과를 봤죠. 근데 예를 들어 요만큼만 남겼어. 요만큼만 남기고 얘를 여기다가 락지를 붙여줬는데 얘를 요 컨스트럭트를 린4 뮤턴트에다가 집어넣어 줬더니 여전히 서프레션을 하더라. 또는 서프레션을 안 하더라. 그러면 이 지역이 아까 긴 데서만큼 잘라내버렸는데 그 지역이 서프레션 효과를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 지역의 효과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번에 말이 좀 꼬였는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긴 지역에서 이렇게 톡톡톡 잘라내가지고 요 어떤 작은 지역만 썼을 때도 여전히 서프레션 효과를 내더라. 그러면 만약 그 결과가 나왔다면 요 조그만 지역이 서프레션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만약 이 풀 랭스에서 요만큼을 썼더니 아무런 뭐 영향이 없더라. 그러면 이 지역은 서프레션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 데이터는 요 두 개인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요거입니다. 얘는 린14인데 위에 거는요 풀랭스고요. 아래 거는 뒤쪽에 124 뉴클레오타이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랭스가 있으면 이게 8
802 중에 뒤쪽에 124 뉴클레오타이드만 떼어내가지고 여기다가 락지를 붙인 거예요. 즉, 이 지역은 3' UTR 지역인데, 다시 얘기해서 이 긴 지역에서 끝에 지역만 떼어낸 다음에 거기에 락지를 붙여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도 락지를 붙이고요. 요 뒤에 쪼가리에도 락지를 붙여서 얘네들을 와일드 타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요거부터 볼까요? 802 NT 짜리를 보면 저 끝에 레이쇼가 어떻게 됐어요? 72죠? 여기 72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던 이 값 99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802를 써도 와일드 타입에서는 L4 스테이지에서 발현이 뚝 떨어진 것이죠. 분모가 작아진 거예요. 분자는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쇼가 크게 나오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124. 끝에 124 NT짜리만 띄어내가지고 락지를 붙였어요. 락지를 붙였더니 레이쇼가 어떻게 됐습니까? 72. 자, 그러면 풀 랭스를 썼을 때랑 거의 같죠? 이해하셨어요? 이만큼을 쓰나 요만큼을 쓰나 서프레션 되는 효과는, 서프레션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모가 확 작아지는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큰 걸 쓰나 요만큼을 쓰나 분모가 뚝 떨어지는 거는 같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조그만한 프래그먼트에 여기에 린4가 서프레션을 하는 어떤 뭔가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그려놨던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하자면 802NT짜리 요게 이제 린4 더하기 락지를 쓰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분모가 확 작아지는데, L4가 확 작아지는데 124NT짜리를 써도 이게 3' UTR 이걸 써도 확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3' UTR) 124 뉴클레오타이드 그 지역 안에 린4가 서프레션 하는 뭔가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제 말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린4가 분명히 린14을 서프레션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 가서 서프레션을 하냐 하고 봤더니 요 뒤에 것만 요만큼만 써도 서프레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더라. 따라서 이 지역에 린4가 서프레션 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서프레션이었죠. 전사가 일어난 후에 일어난 얘기였고, 그 다음에 3' UTR만 있어도 서프레션이 충분히 관찰이 되더라. 따라서 린4가 작용하는 지역은 아마 이 지역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은 이제 뭐냐면은 지금까지 봤던 것은 그 와일드타입하고 린4 뮤턴트에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럼 이 현상이 트랜스제닉 애니멀을 만들어도 여전히 관찰이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린 14에 락지를 붙인 것을 이제 트랜스제닉 애니멀을 만들었어요. 이거 다시 딴 데다 집어넣어 봤어. 뭐 사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아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봤던 피겨 1, 2하고는 이제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여기 하나 봅시다. 얘는 뭘까요, 이제? 얘는 컨트롤이죠, 이건 컨트롤. 그래서 두 레인에서 L1, L4, 이것도 밴드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이제 두 레인에서 네거티브 컨트롤은 잘 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7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89 뉴클레오타이드의 것에서 인더지너스한 린14, 본래 갖고 있던 린14, 우리가 얘를 와일드타입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지가 스스로 갖고 있던 린14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넣어준 요렇게 생긴 린14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인더지너스 카피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잘 뭐가 되고 있습니까? 요걸 보면 이거 웨스턴이에요? 웨스턴에서 NT가 나옵니까? 이건 뭡니까 그럼? 노던이에요. 그러니까 RNA가 정상적으로 잘 발현을 하고 있고, 인더지너스 린14도 잘 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 넣어준 트랜스제닉 린14도 잘 발현을 하고 있다. 즉 아까 우리가 봤던 결과가 다시 반복되는데, 트랜스크립션은 정상이다. 트랜스크립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린4에서 하던 와일드 타입의 이 컨스트럭트를 와일드 타입에 집어넣어서 트랜스제닉 애니멀을 만들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요것은 트랜스크립션 요거는 정상이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현상들은 다 뭐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전사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지금 뭐 락지를 봐가지고 블루 스팟들이 없어지는 거, 웨스턴에서 뭐 프로틴 밴드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프로틴 레벨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사는 여전히 오케이다. 전사는 아무 문제 없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제 서포팅 에비던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뭐 아까 데이터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요거는 큰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실험을 왜 했냐면은 아까 이제 린4가 린14을 서프레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상이 어떤 특정한 종의 CLA 강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CLA 강세에서도 다 일어나는 현상이냐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지렁이는 C 엘레강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실험에서 쓰는 C. 엘레강스라고 하는 지렁이가 아니라 다른 종인 C. 브릭세. G가 하나 더 있냐? 이런 종인데 C. 브릭세 이런 종인데 어쨌든 뭐 결론은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다른 종 그 C가 스펠링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C가 한 길고 뒤에가 다른 이 종을 써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L4 스테이지로 가면 서프레션이 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엘레강스라고 하는 그 종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범지렁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 데이터예요. 우리 계속 그 곁다리로 나오는 애 있잖아요. UNC 54는 여전히 이제 종을 바꿔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L4가 돼도 안 떨어지는 거. 요거 가운데 거는 L4가 되면 이렇게 스팟들이 없어지는 현상이 C. 엘레강스든 요 C. 브릭스든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범지렁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서프레션 효과가 나타날 건지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시퀀스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그냥 단순히 시퀀스 얼라인만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비교를 했거든요. 그냥 lin4s가 lin14하고 유사한 지역이 있더라. 이렇게만 비교를 했는데 이 위트맨 페이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뒤쪽 이 3' UTR 쪽에서 가능한 이러한 페어링에 대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위에 거는 이제 우리가 조그만한 22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조그만 프래그먼트이고 밑에 거는 이제 요 프래그먼트들은 UTR 지역의 것들을 서로 같이 비교를 해서 아마 이러한 형태의 RNA와 RNA끼리의 바인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거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lin4가 lin14을 서프레션 하는데 이게 post transcriptional 레벨이고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3' UTR 쪽에 작용을 하는데 그 지역 시퀀스랑 lin4의 조그마한 시퀀스랑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한 페어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어요. 즉 더블 스트랜드 RNA의 어떤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했죠. 물론 뭐 이 이상은 없어요.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네이처 리뷰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금 더 나이스한 그림을 통해서 lin14의 서프레션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의 이 형태들은 아까 바로 전 그림에서 봤던 거랑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그러한 형태들의 조합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보좀이 이렇게 가다가 하여간 이런 것들이 막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틴 트랜슬레이션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위에 웨스턴 결과를 통해서 얼리 스테이지하고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초기 상태에는 린14 프로틴이 있고 레이트 스테이지로 가면 린14 프로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린4 뮤턴트가 되면은 레이트 스테이지로 가도 여전히 린14 프로틴이 남아있더라 라는 것을 봤고, 이 웨스턴 결과를 다음 그림에서 그 락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어요. 와일드타입에서는 린14 락지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없어졌는데 린4 뮤턴트 백그라운드에서는 L4 스테이지로 가도 여전히 남아있더라 라는 것을 봤고, 여기서 이제 로컬리제이션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3' UTR 지역만 띄어내서도 여전히 이렇게 큰 레이쇼가 나오더라. 무슨 얘기냐? 분모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이 되더라. 그것은 바로 요 지역에 3' 맨 끝에 요 지역에 뭔가 중요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렁이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페어링이 만들어질 것 같다. 특히 그 3' UTR 쪽에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현재 그 마이크로 RNA의 스터디에서 가장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페이퍼 중에 두 번째 페이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다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